다음 질문은요. 설계사무소하고 시공사를 이제 선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게 아, 궁금합니다. 네. 이게. 물론 잘 네. 배경 지식이 많고 잘 네. 알면 네네. 뭐 그냥 어떤 방법 없이도 음. 부딪히면 잘 네.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어떤 이제 무기는 하나 네. 들고 가야 되는 그렇죠, 관점으로 그렇죠, 그렇죠. 하나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보면 네, 일단은 시공사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 그래도 그 어떤 뭐 네, 설계사가도 중요합니다. 네, 설계사무소도 이제 어떤 계획을 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설계 초창기에 설계를 잘 해놓으면 음. 나중에 시공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아, 시간이 예, 편해지니까. 그래서 설계사무소를 선정하는 것도 한번 그래도 봐야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는지 그 목적에 맞는 설계사님을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예를 들면 목적인지. 이제 아, 꼬마 빌딩을 짓는다고 하면 네네. 그 꼬마 빌딩을 많이 지어 보신 네, 분, 네, 설계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장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아파트 전문, 뭐 음, 상가 전문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아, 나눠져 있군요. 그래서 이제 네.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 그럼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지어 보신 분이 음. 설계를 해야지 아, 더 이제 용적률을 많이 네.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분양하기 네, 유리한 설계를 또 해주십니다. 네. 예, 법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요. 음. 네. 아, 그러면 이게 네. 설계사무소가 한 군데에만 이렇게 거래하시는 게 아니신가 봐요? 아, 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만약에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고 음, 하면은 또 음.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지어 보신 분도 중요하지만 또 음. 그 지역의 분들을 하는 경우도 아, 있습니다. 그 지역. 네. 예. 첫 번째는 다세대 네. 주택이고 두 예. 번째는 그 지역인데 네네. 사실 지역보다는 앞에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지어 보신 분이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뭔가 많이 지었다.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예. 하나는 이제 퀄리티인데 네네. 만약에 예를 들면 단독 주택을 네. 많이 지어 네네. 보신 분이 네네. 많이 설계해 보신 분이 네네네. 다세대 주택을 설계를 해버리면 네네. 너무 퀄리티가 높은 설계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 수익률을 봐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좋은 걸 다 넣어버리셔가지고 네네. 나중에 짓고 팔아버리면 남는 네. 게 없습니다. 어. 그래서 예,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네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최적화된 게 중요합니다. 최적화되고. 네, 네. 그렇죠. 너무 또 그래도 뭐 일단 뭐 모델하우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그걸 보고 또 선택을 하시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일단은 이가 일단 근데 모델하우스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네네. 꼬마 빌딩은 모델하우스를 그러게요. 만들 그러게요. 비용 산정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예. 예, 좀 큰 건물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이제 만들 네. 수 있는데 꼬마 네. 빌딩은 모델하우스 없이 하는 네네. 경우가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없이. 대신에 네네. 3D로 3D로. 이제 음. 실제로 그 컴퓨터상으로 네. 모형으로 볼 수 있게끔 볼 수 네,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하여튼 어떤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뭐 어떤 분야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하시는 게 좋다. 아, 이런 게 또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뭐 설계사무소하고 뭐 어떤 시공사 선정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 미팅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미팅을 다 이게 뭐 다 일반 분들이 설계사무소나 시공사를 다 일일이 찾아다니기 힘들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제가 생각에는 뭐 일단은 그래도 좀 자주 만나는 시공사나 어떤 좀 친했던 그런 시공사나 뭐 어떤 그런 분들이 더 낫지 않나요? 그래도 저희가 실력도 이제 봐야 되고 하니까. 네, 네. 저희가 시공사 선정 방법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네네네네.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네. 이제 지인이라고 해서 절대 선택하면 안 됩니다. 네, 가장 낭패를 보는 게 지인이라고 해서 선택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 물론 이제 지인분이 실력이 좋으시면 네. 상관없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인이라고 선택해도 네네. 어차피 일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 네네 잘 하시는 분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시공사를 선정할 때 네. 중요한 부분이 네. 결국은 이제 시공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종합건설사고 그 종합건설사 네. 밑에 전문 공사업을 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고 네. 그리고 그 밑에 소장님들이 계십니다. 네. 솔직히 꼬마 빌딩, 큰 네. 빌딩은 이제 또 다르겠지만 네.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시공사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밑에 있는 소장님이 어떤 분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꼬마 빌딩 그 시공의 핵심은 소장님입니다. 사실은. 소장님이 핵심이군요. 네네. 소장님께서 이제 네. 한 3, 40년 정도 건축을 하시면서 네네네.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신 분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아, 네. 그래야지 이렇게 뭔가 일처리 팍팍팍 잘 네, 되나 맞습니다. 봐요.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결책도 많으시고, 아, 해결책이 그리고 많으시다. 공사도 원만하게 잘 진행을 하시고, 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음, 음.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하시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 튼튼한 건물도 지어주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쪽에 또 저기 지금 현재 다니고 네. 같이 일하고 계시는 그 건설사는 네. 소장님이 3, 40년 정도 되셨나 봐요. 예, 기본적으로 40년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네네. 기본적으로 한 30년 정도는 다 30년. 하신 분들을 이제 네. 소장님으로 네. 예, 다 모시고 초빙하고 계시군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장님이 핵심이군요. 네, 꼬마 빌딩 소규모 건축에서는 소장님이 사실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소장님이 제일 핵심이라고 하니까 네. 소장님들은 그 매일 거기 현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인가요? 맞습니다. 현장을 지키면서, 지키면서. 예, 그 아예 상주를 하시면서 아예 상주를 하고 그 계시군요. 현장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아, 상주하고 그리고 이제 책임지시고. 예, 그래서 그 시공사를 선정할 때 네네네. 그 어떤 소장님을 이제 연결시켜 주는지를 보고 네네. 그 소장님이 일을 하시는 모습도 한번 보시고 아, 예, 그리고 네. 그 보통 그런 말도 있거든요. 이제 네네. 시공사를 선정할 때 뭐 네. 턴키 방식을 하니 네, 또는 턴키. 직영 방식을 하니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턴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 턴키가 유리할 때도 있고 직영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네, 무조건 어떤 방식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소장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어떤 계약을 할 때는 그 시공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시공 내용을 잘 봐야 된다. 어디까지 시공 네. 범위가 네. 어디까지인지를 잘 네.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네, 예를 들면 이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신축이라는 범위에는 철거 공사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사라고 하면 음. 그 착공 이전에 하는 철거 공사는 별개 개념이고요. 별개구나. 그리고 네. 이제 준공 이후에 하는 마감 네. 공사도 별개 네. 개념입니다. 아, 준공을 했다고 해서 네. 공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네. 또 해야 되는 공사들이 좀 많습니다. 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범위가 잡혀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음. 마감재는 어떤 마감재로 마감을 하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 방금 턴키하고 직영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직영은 이 만약에 여기 건설사에서 수주를 받잖아요. 네. 그럼 건설사에서 바로 이 소장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일을 주는 거죠. 턴키. 직영. 예. 직영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건축주 분들께서 건축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분들이 이제 뭐 제가 그냥 턴키와 직영 이렇게 그냥 극과 극으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네. 턴키는 말 그대로 이제 키를 맡기면 음. 이제 완성품이 완성이 됐을 때 키를 가지고 가는 형태로 네. 굉장히 편리하죠. 네. 그 직영 같은 경우에는 음. 일일이 다 인부를 다 섭외하고 네. 회사를 다 섭외해서 공사를 하는 개념인데 아마 일반인들은 당연히 이제 직영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턴키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턴키와 네. 직영의 한 중간 정도 선에서 네네. 본인이 이제 만약에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중간 선에서 어느 정도 타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턴키는 완전 이게 더 공사비가 더 비싸겠네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턴키라고 해서 비싸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직영이라고 해서 싸고 그렇지는 그런 게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장님과 네. 상의를 해서 네네.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를 의논해서 네. 턴키 방식도 충분히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싸게 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협의만 잘 된다면. 처음에 하신 분들은 그냥 당연히 턴키 턴키를 하면서 개념이겠죠. 예. 하면서 그냥 현장을 알아가면서. 좀 매주 다니면서 네네. 그냥 이 현장은 무슨 현장이냐, 이 현장 무슨 현장이냐 이렇게 다니면서 좀 배우시면서 네, 한 번은 맞습니다. 해보시고 한 두 번, 세 번 해보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직영이나 이런 거 하시는 게 네, 낫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네. 분양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 쪽에 네네. 소장님이 이제 디자인 감각이 있으신 건 네네네. 아닙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축주분께서는 이제 건축 네. 자재와 네. 그리고 어떤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서 해야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인테리어 부분에 좀 개입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저번에 네. 얻은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 그런 데인데 거기서 어떤 홍보 영상 이런 걸 보니까 뭐 어떤 많이 짓고 뭐 역세권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뭐라고 할까 이 소비자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방을 지어야 된다. 네. 뭐 여성분들 특히나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인테리어를 선택을 해야지 이게 좀 잘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어떤 좀 그런 사실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은 네. 이 부분을 네. 조금만 한번 길게 좀 네. 여러 가지 시각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건데 네네.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네네.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네네네. 부동산 투자라는 개념.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보통 입지라는 표현을 많이 네네네. 쓰잖아요. 네네네. 입지가 중요하다. 네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입지가 중요하냐 상품이 중요하냐 그렇죠. 봤을 때 이제 입지라는 건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네네. 필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자리가 생겨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 그곳에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네네. 피할 수 없는 의무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네.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상품이라는 것은 네네. 선택을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네네. 들쑥날쑥하죠. 그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죠.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네. 돈을 좀 아껴서 네네. 좀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상품을 좀 더 비싼 값에 판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네네네. 입지를 어떻게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네. 입지는 이미 정해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상품으로서 그 분양가를 이제 높게 한다든지 낮게 한다든지 할 수 네네. 있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입지가 좋으면은 무조건 비쌀 거라 생각하지만 또는 입지가 좋으면은 또 수익률이 높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품에 의해서 수익률은 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아파트로 예를 들면 설명드리면은 네. 뭐 지금 뭐 이미 결과물이 나왔지만 네. 신축 아파트가 수익률이 지금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투자라는 걸 좀 깊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사람의 어떤 욕망과 그렇죠, 관련이 그렇죠. 돼 있는 거고 그 욕망이라는 건 무한 성장하고 무한 확대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GDP가 무한대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GDP가 확장한다는 거는 이제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네.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내 핸드폰을 뭐 100만 개를 만들었다. 네. 올해. 네. 그러면 내년에는 그 100만 개 이상을 만들어야지만 네. 회사가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듯이 이제 이 100만 개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모두 다 이제 사람 욕망에 근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욕망이 무한정 팽창한다라는 근거하에 산업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 값도 계속 오르고 네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지는 사실 네.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욕망과 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품으로서 그 욕망을 반영시켜서 상품값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사실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아, 그거를 사실 보는 기준이 다르죠. 네. 어르신 어떤 세대별로 나눠 본다면은 네네. 그 욕망 보통 보면 소비의 주자는 30대라는 20, 네. 30대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상품 같은 경우는 20, 30대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5, 6, 70대로 가면은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상품보다는 그냥 어떤 입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겠죠.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최근 같은 경우에는 3, 40대와 5, 60대 의견이 갈렸습니다. 네네네. 5, 60대 분은 입지가 좋다고 말씀하셨고 3, 40대 분들은 이제 새 아파트가 좋다고 말씀하셔서 결국 새 아파트가 이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3, 40대 분들은 돈을 지불하시는 분들이고 욕망에 의해서 그렇죠, 5, 60대 분들은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합니다. 입지를 선택하면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네. 아파트 값이 올랐을 때 그 더 이상의 값을 지불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네네. 그래서 상품을 잘 개발시키고 디자인을 이쁘게 만들고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용산에 보면은 더 나인원이라는 아파트 그렇죠. 고급 나이는 아파트. 한남. 네네. 거기도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분양할 때 예약을 해서 네. 이제 그 좀 보러 갔었어요. 네. 아주 내용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렇죠, 미리 그렇죠. 예약을 해서 시간을 잡아야지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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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했는데 그 내부 네. 디자인을 봤는데 네. 굉장히 예전에 그 롯데 시그니처처럼 네. 디자인이 가장 최신 걸로 깔끔하게 그렇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네. 내부도 보안 시스템이 네네. 다 잘 돼 있고 네네네. 예, 그런 걸 통해서 상품의 가치를 올리게 네네. 됩니다. 최근에 빌라도 네네네. 과천에 8세대를 분양하는데 뭐 네네. 18억에 분양하는 빌라도 있고요.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상품의 가치를 높여서 네. 접근해야지 네. 뭔가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뭐 좀 아무튼 복잡한 걸 주저리 복잡하고. 말씀을 그렇죠, 해드렸는데 짧은 시간에서 제가 그렇죠, 더 그렇죠. 설명을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네네.